안녕하세요. 손해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입니다. 딸립니다. 너무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해를 간단하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모형은 아닙니다. 박사님이 도표로 만드셨습니다. 자, 손해는 어떤 식으로 외우냐면 333 법칙으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시 손해를 도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해 부분입니다. 손해에는 딥 뉴클레어랄에서 이렇게 치아핵이 있고, 그 다음에 둥근 핵, 꼭지핵, 이게 마개핵, 그 다음에 꼭지핵은 편의상 약간 크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치에 올리브 핵이 있습니다. 이 밑에 전정핵이 있습니다. 자, 동측에 적핵이 있고요. 이쪽에 시상이 있습니다. 자, 전정에서 두 가지의 신경절이 나옵니다. 첫 번째 절은 전정핵을 지나서 손해의 밑에 부분에 있는 탈해의 시냅스를 연결합니다. 그 다음 전정신경절이 나와서 전정핵에서 시냅스를 1차 하고 여기서 나온 다음에 이쪽에서 시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손해 피질에서 꼭지핵으로 시냅스를 한 다음에 바로 위쪽으로 보고를 합니다. 상부에 보고합니다. 자, 꼭지핵에서 다시 제가 조금 긴장해가지고 이렇게 전정핵으로 시냅스를 하고 다시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이거를 척수손해라고 하는데 이쪽에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전정핵에서 신경이 나와서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작동을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MLF라고 부릅니다. 미디얼, 롱지투디얼, 파시클루스. 이것을 한국말로 하면은 내부, 상행, 다발이라고 하나요? 예, 다발이라고 합니다. 자, 이 윗부분, 즉 어센딩 부분에서는 무엇을 조절을 하냐면 우리가 균형을 맞출 때 박사님이 이 부분을 설명할 때 뭐라 하느냐면 팔과 어깨를 이용해서 줄을 건너는데 균형을 맞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팔과 어깨 부분에 전후하고 윗부분이 바로 눈 운동을 조절하는데 영향을 줍니다. 빠진 거가 있나요? 아, 꼭지핵. 예, 얘가 꼭지핵이라고 합니다. 꼭지핵 이름이 재밌습니다. 파스티 이렇게 부르던가요? 네, 맞습니까? 예,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손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가 아주 재밌게 생겼더라고요. 네. 자, 이거는 구손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뇌의 진화 과정입니다. 자, 구손해에서는 이쪽에 보면은 척수에서 바로 가서 손해에 시냅스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스피노 세레브럼 세레벨라 트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손해를 이게 뭐가 틀렸다. 이게 척수손해인데, 그죠? 그렇다면 얘는 뭘까? 꼭지손해고. 꼭지손해가 아니라 예스. 여기 정전핵이니까 바로 정전손해입니다. 그림을 그리면 나오는군요. 이게 척수손해이고요. 자, 척수손해는 바로 운동실행에 관계된 것입니다. 항상 그림을 그릴 때 핵을 그려줍니다. 치아핵이 있고요. 이번에는 얘가 둥근 핵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크게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꼭지핵이 있고 여기 올리브핵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바로 레드 뉴클레스 적핵입니다. 그리고 시상이 있는데요. 얘가 올라가면서 척수에서 올라가서 손해의 피질에 시냅스를 딱 하니까 뭐가 나왔냐면 손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여기서 나오면서 바로 억제의 시그널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할 때 박사님이 이 강의를 할 때 뉴럴 서킷, 신경회로는 인터뉴론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손해를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손해가 어떤 역할을 하냐. 지금까지 운동에 관한 일을 한다고 한다면 손해는 그것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목적의식, 우리가 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한 결과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도와 결과에 대한 비교 측정기라고 해서 제가 키워드를 써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치아액에서 여기에 반응을 했는데요. 어? 이건 신선해. 이건 신손해다. 어디서 헷갈렸죠? 둥근액으로 가야 돼. 그치, 얘로 가야 되는 거죠? 둥근액에 이렇게 가는 건가요? 아니야, 여기서는 억제는 이렇게 그려져 있던데. 얘가 어디를 가냐면 적핵을 지나가지고 그냥 바로 가가지고 시상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코텍스라고 하는 대뇌부에 연결이 되고요. 또 하나가 여기서 나와가지고 레드 뉴클레스에 시냅스를 한 다음에 얘가 슉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우리는 이 회로를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운동 실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네. 자, 손해를 한 번 더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손해입니다. 자, 신손해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뇌손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운동 계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구손해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상대적으로 하는 애가 레드 뉴클레스와 여기에 보면 억제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야 되고 첫 번째 원시손해에서는 전정핵 부분과 같이 상응하는 꼭지의 부분을 강조를 한다면 신손해에서는 요 치아같이 생긴 치아핵이 역할을 크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올리브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바로 대뇌에서 쫙 나옵니다. 여기 보면 교내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시냅스를 딱 한 다음에 얘가 바로 손해 피질에 시냅스를 갑니다. 그럼 얘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얘는 여기서 하나가 나와가지고 전정에 거쳐서 시상을. 어디요? 위로만 가는데 얘는? 적핵을 거쳐서 시상으로 저거 안 거치고 바로 갔던 것 같아요. 얘는 직행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그죠? 예, 이렇게 직행으로 갑니다. 뭔가 심심한데요? 뭐가 하나 더 있는데요? 아까 억제. 네. 억제가. 그러면 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얘는 없는 거구나. 어쩐지. 네. 억제가 여기서 일어나네요. 예.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계획인데 여기서 강조를 했던 게 바로 억제가 나와야 되는 이유가 감사합니다. 이 그림을 보니까 제가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억제 부분이 나온다라는 것은 이 우리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올림픽 구호 빠르고 강하고 정확하게 이것을 불러온 발이 바로 말하면 운동의 강도 그리고 힘을 주고 방향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타이밍. 예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에서 막 설명하신 거에 운동에서 왜 운동을 하는 거냐에 대한 것을 저는 이제 손해를 공부하면서 이 부분이 왜 강조를 하는 거냐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반응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한번 내 손해를 이렇게 잘라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10분이요? 시간을 얘기를. 하나하나 순서대로 잘. 네. 그림이 두 개가 있는데, 위에 거. 하나만 그릴까요? 밑에 거가 더 빨리 생각이 나지? 잠깐만요. 잠깐만요. 5, 6, 7, 8, 5. 박사님께서 평상시에 말씀하시기를 끊이지 말고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리도록 했는데 균형을 일단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타래에 노들러스가 있고 벌레가 있고 있지. 여기에 이렇게 안쪽에 벌레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고차라고 하는 그림이 있고 입체적으로 그린 다음에 슉 해서 쭉 그리고 자 이렇게 얘는 옆으로 그리고 얘는 이렇게 되면 샥샥샥샥샥 해서 이 부분을 잘라봤습니다. 자 여기가 올리브 핵이 이렇게 있습니다. 입체처럼 보이나요? 네. 자 이걸 그리니까 이제 그림이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봉을 먼저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1, 2, 3, 4 라운드 1, 2, 3, 4 이렇게 한 다음에 슉 나비처럼 그리고 2, 3, 4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바로 타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스페이스가 없네요. 자 여기 타래가 여기 있습니다. 자, 벌레를 그릴 때는 이렇게 옆줄을 쳐합니다. 얘를 버미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벌레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에서 쭉 한번 날려봅니다. 너무 많이 갔네. 이렇게. 자, 얘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얘는 벌레 옆 자리? 벌레 옆구역. 벌레 옆구역이죠? 예, 영어로 쓰겠습니다. 예, 파라범이 날이라고 하대요. 얘는 또 파라범이 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핵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위치를 한번 보기 위해서 전역과 후역은 나중에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위치를 그리기 위해서 여기에 꼭지핵이 2개 들어가고요. 중간 위치하게 하고 하는 둥근핵과 막의 핵 그리고 치아핵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을 하냐,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 균형을 맞춰주는 것과 이 부분의 전엽과 후엽에서 각각 우리가 살펴봤던 이 원시손해, 부손해, 신손해에서 했던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운동 부분에 대해서는 김혜미 선생님이 더 추가를 해서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중요한 이 손해를 공부하면서 가장 저한테 전율을 줬던 게 프로키나예라고 하는 신경인데요. 그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박사님께서 모식으로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치즈를 3장 겹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3개를 그리겠습니다. 자, 얘가 프로키나예라는 건데 이게 1800년도에 발견됐는데 체코 학자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속에 가장 큰 브레인에 있는 세포 중에 하나인데 무려 몇 개가 있느냐? 1500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1500만 개가 있는데 이 프로키나의 이 층을 잇는 3개의 이거는 어느 부분을 갖고 온 거냐면 바로 여기 요거 안쪽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게 바로 손의 피질 층입니다. 샥 연결해서 가면 참 재밌습니다. 샥 했는데 이 부분을 잘라서 도식도로 그린 것이 바로 이 표입니다. 자, 이제 프로키나에서 여기서 이제 막 축삭이 막 위로 올라옵니다. 몇 가지 나온다고요? 20만 가지나 내려온다고 합니다. 이 20만 가지가 내려오는데 가지가 올라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움직여주는 우리가 억제가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하는 그 커다란 그거 나오는데요. 억제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손해에서 여기 지금 치아핵에다가 눌렀는데 이 심부핵을 조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포가 활성화될 게 여러 개 있다고 합니다. 여기 바구니 같이 생긴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바구니라고 봐주세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아까 스텔라이트 그 성상핵이라고 있는데 그 핵도 여기 있다고 합니다. 얘가 막 가지를 하면서 얘네들을 일부 억제를 합니다. 감탄다고 바구니 담는 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노셀 채를 이렇게 감싸요. 예, 발음하기 어려웠습니다. 프루키니의 셀 층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그래놀라라 과립층이라고 합니다. 그래놀라 하나인가요, 알이? 예, 하나 레이어. 자, 여기는 분재층이라고 하는데요. 분재가 모노 몰래 카메라, 몰래 큘러. LR인가요? 예, 예, 분자 레이어. AR 레이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섬유 다발이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 섬유 다발을 모시 파이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시 파이버는 견해액에서도 올라오고 척수액에서도 올라오고 4개가 올라온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올라가 가지고 과립세포를 만나서 시냅스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쭉 올라가죠. 가지를 쭉 올라가던가 어떻게 됐지? 또 하나가 올라가는데 하나 더 올라가야 돼요. 예. 과립을 만나서 모시 파이버가 올라갑니다. 제가 여기서 또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 지금 여기 올리브 핵이 있었는데 아직 작동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 프루키나이젠의 핵은 이렇게 옆으로 서 있고요. 이 과립층에서 올라간 이 핵은 평행선 그 파라렐 파이버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이렇게 만납니다. 근데 얘가 찡 만나도 강도가 약합니다. 이게 만나는데 얘를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올리브 핵에서 나온 올리바리 파이브 아니야 뉴클레어스라고 하고요. 쭉 올라가 가지고 얘를 띠리리리링 감습니다. 근데 이때 감을 때 뭐가 생기냐면 여기서 굉장히 강한 억제가 나옵니다. 이게 힘이 이제 얘가 평행섬유가 이게 올라가면서 전기가 찌르르륵 먹히면서 이게 이제 평행섬유에 원화하는데 우리가 바로 이 순간을 중요한 학자 두 사람이 마 엘부스라는 학자 두 사람이 운동 학습 이론이라는 것을 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손해에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통 심플 스파이크가 일어날 때 이런 모양으로 보인다고 한다면 이 윗부분에서 불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우리가 그냥 파라렐드 파이버에서 일어난다면 이게 바로 올리브 OLF 이 올리브에서 이 부분이 나서 찌리리르는 할 때 우리가 요걸 일어나는데 우리가 요것을 학습할 때 뭔가 새로운 걸 배울 때 우리가 자전거 넘어져서 배울 때 요런 현상이 나오죠.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이 심플 스파이크가 났었을 때의 그림이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depression LTD라고 얘기합니다. long term depress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것을 바로 우리는 기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 박사님이 얘기했던 거 왜 학습을 하는가 새로운 거 오늘 발표하는데 사실 지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는가 봤더니 저한테 이런 찌르기 와서 아마도 손해가 나오면 앞으로 롱텀으로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는 다시 심플하게 이렇게 흐지부지 사는 게 아니라 아주 화끈하게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버스트 파이어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주 뜨겁게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이 올리버 핵과 만나서 이 억제를 이뤄가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왜 억제는 뭐라 그래요? 탈억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영화에서도 보면 부정의 부정은 강한 극제인데 이 억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억제는 선별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선별. 그래서 억제는 선별인데 이거를 이렇게 박사님은 설명을 하셨습니다. 무대가 있대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다 반짝반짝반짝 다 빛나. 그럼 누가 뭘 하려고 그러는지 핵심이 아까 빠르고 정확하고 강하게를 했는데 그게 기억이 안 오는 거야. 그걸 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것들을 억제를 시켜줘. 무대의 불을 주인공만 빼놓고 다 꺼버렸어. 그래서 이것이 강하게 살아났어. 어때요? 기억이 확실하게 되죠. 네. 대한민국이 사람들이 가장 한 건 뭐냐면 이 박사님 강의에서 다른 것들을 억제해 줌으로써 이게 나는 게 뭐냐면 젓가락질 하잖아요. 이것을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 생각했냐면 탈억제라는 건 우리 몸속에서 행동으로 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젓가락으로
묵을 먹는 기술이 바로 이 손해의 가장 큰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시간 얼마? 16초 남았습니다. 제가 요거를 입체로 한번 그려보려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다 오시면 얘는 뿅뿅 터져서 이렇게 나가고요. 얘가 이렇게 나가서 몇 가지를 만드냐면은 20만 가지를 만나고요. 얘가 프루키니랑 이렇게 딱 해서 접촉을 해서 만나면은 400개의 만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입체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뭐 칠판에 공간도 없고 타임도 이거 하는 관계로 여러분이 손해를 통해서 가장 찌링찌링한 억제, 이니비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측방향 억제라는 것은 뇌에서도 하나의 모듈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첫 번째 손해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참 놀랍잖아요. 박순 선생님이 실제로 와서 공부한 게 얼마 되지 않아요. 처음 봤어요. 끝냈어요. 특히 이 부분 내용은 이거는 거의 잘 이해를 하셨고 이거 아주 핵심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디 서울대 CEO 그룹도 가서 가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걸 이야기해 주세요. 네, 이 학습이 누구나 집중해서 딱 하면 다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아주 시원하게 설명을 잘 하셨는데 요 그림하고 요 그림은 요거 비슷한 그림들은 많아요. 근데 요 그림하고 요 그림은 교과서에 없어요. 내가 자꾸 아까 우리 소장한테 그 이야기 했는데 왜 내가 한 대로 그대로 하라 하냐면 제가 그러니까 이쪽 하면 한 20종류 교과서를 다 훑어요. 다 훑어갖고 학습에 가장 적합한 거, 그 다음에 의미가 가장 된 거, 그 다음에 언제든지 암기할 수 있는 그림, 그걸 선정해내요. 근데 어떤 데는 조금 전에 박종환 선생님이 했을 때 좀 미수신경이나 안면식이 그거는 없어요. 그거 없을 때는 내가 만들어내요. 그걸 변경해갖고. 근데 변경할 때 굉장히 조심해요. 원래 그 의미를 그대로 두고 암기하는 걸로 약간만 바꿔요. 그럼 암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중으로 여러분들이 딴 거 찾는데 그거 수고롭게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자, 어때? 식사하고? 네, 그래요. 자, 좀 더 즐거운 식사 시간입니다. 떨려. 쩔어서 했죠.